긍정적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행 금지 방송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제대로 된 선행하면 되죠. 자, 이 순간의 대치동의 이야기를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SM에듀 원장 이성민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화면에 이게 저희 셋만 보이는데 사실 지금 목소리 출연으로 여기 이쪽에 실장님들도 앉아 계세요. 실장님들 얘기하실 때 여기도 각각 이제 손 들거나 그 목소리가 확 구분이 되긴 하겠지만 네, 실장님들도 이제 각자 이렇게 손짓하면서 얘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분씩 일단 인사 먼저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부원장님 먼저 인사하셔야죠. 네, 두 분 다 부원장인데요. 네, 저는 SM에듀 부원장 오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너크 왔습니다. 한지연입니다. 네. 실장님들도 네, 저는 SM에듀 상담실장 이름을 말해야 되나? 한 실장님입니다. 네, SM에듀 한 실장입니다. 네, 이쪽이 한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SM에듀 이 실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총 이렇게 5명이서 같이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10월 셋째 주 기준으로 저희가 약간 뉴스처럼 약간 근황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대치동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저희가 이제 봐왔던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또 주변 학원들 얘기들, 그리고 또 그냥 우리들 얘기들. 아,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살이 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 얘기인 거기도 한데요.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의 또 메인 이슈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분위기 뭐 이게 이거 뭐 저희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지금 다들 앉아 있기 때문에 얘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각자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대치동 애들 분위기 어떤가? 근데 요즘에 애들이 조금 그 대형학원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줌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확인이 안 된다고 실력이 좀 그래서 뭐 시험 치고 이거 하는데 온라인이 어쨌든 한계다 보니까 시국이라 어쩔 수 없는데 좀 실력 확인이 좀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대형학원 다니는 친구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시험 보는 애들 자체가 성적 자체가 실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맞춤 수업이나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좀 들쭉날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 흐름이 좀 많이 끊겨서 수학 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느낌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애들 보면 이제 얼핏 생각했을 때는 애들이 그래도 이제 학교에 매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뭔가 공부 양이나 이런 걸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 좀 편차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댁에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 혹은 이제 학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뭐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지고 학습량도 늘릴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집에 방치되는 시간은 많은데 점점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게 무너지면서 공부 습관도 무너지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좀 관리하기가 힘든 케이스들도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자꾸 학원으로 불러들이는 시간과 날짜가 좀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건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계속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그 학습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관찰할 시간이 늘다 보니까 과정이 어떤지를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의 어머님들, 예를 들면 특별하게 초3 어머님들이 문의가 데스크에는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특이하게. 네. 네, 저희 학원이 뭐 무학년제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3들이 올해처럼 지금 유달리 문의를 많이 하시는 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관찰을 해보시고 이제 상황에 어머님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신지
전화들 문의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뭐 약간 뭐 지금 한지연 쌤이 얘기한 거는 결국은 그런 얘기 같네요. 약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중위권이 없다. 네, 되게 극단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뭐 돌보지 못하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이제 더 케어하면서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다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 케어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낫긴 한데 그 아닌 친구들은 완전히 다 뜨죠. 막 뜨고 맞아요. 아이들도 완전 자기들 그러니까 사실 올바르게만 좀 잡아주면 괜찮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빈틈이 생기면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틈틈이 뭐 다른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숙제를 조금 그냥 컨닝해서 베껴서 갈까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의 학습이 이제 누적되는 경우들도 또 이제 계속 보이는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다른 학원 원장님들은 그런 거를 거의 매일같이 물어봐요. 신규생이 연락이 와? 그래서 신입생 문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계속 연락도 오고 계속 활발하게 그래도 저희가 계속 운영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런지 뭐 없진 않지만 다들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해요. 이 시기를 자신의 학원이 있다라는 존재 자체를 알릴 수도 없는 느낌.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그런 표현 제가 계속 회의할 때 썼잖아요.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수많은 학원들이 이렇게 봉우리들이 있는데 물이 해수면이 지금 코로나로 해수면이 쭉 상승하면서 몇몇 큰 학원들 말고는 다른 학원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겠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그런 큰 학원들은 오히려 더 살아남고 작은 학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뭐 300명 이상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 그 대형 학원 있던 선생님들 연락을 해보면요,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하기, 컨택하기가 어머님들은 대형 학원이 쉬워서 연락이 자주는 가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시국에서는 대형 학원을 좀 꺼리시는 어머님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학원이 조금 더 어쨌든 방역 체계나 이게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규모 학원으로 좀 찾으시는 어머님들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형 학원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 반대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쪽에 연락 오시는 분들도 뭐 비슷한 것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네. 자, 메인 이슈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뭐 저학년 연락, 초등학교 3학년 연락들이 많이 왔다라는 건데 이 연락을 많이 받은 실장님이 좀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유난스럽게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님들이 여름 이후로 문의를 계속 하세요. 중등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뭐 조금 빨라진 경향들은 있기는 하지만 또 대치동이라는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 내가 뭐 여기서 SM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등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기하 수업을 이성민 원장님 수업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성민 원장님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그래서 왜 어머님들이 유난스럽게 초삼 어머님들이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오실까라는 거에 대한 좀 생각들을 아마 저희 학원이 사실은 초삼 친구들을 작년 해본 경험들이 뭐 올해도 지금 현재 네, 어린 학생들이긴 하지만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들한테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네, 생각해 보시게 했으면 아니면 저희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네. 일단은 저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들 기준 또는 예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기준의 학생들 꼭 3학년에 국한되진 않아도 돼요. 3학년, 4학년 그 정도 저학년인 학생들을 이미 가르쳐 갖고 이제 가르치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나는 경험담들 있으면 꼭 그 경험담이 어떤 교훈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험이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런 학생들이 이런 일들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도 간단하게 생각나는 부분 있으면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은 1학기하고 2학기 차이가 되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많이 다른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3학년 2학기쯤 되면 이제 애들이 대화가 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식 말고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들의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자제력이 크지는 않지 어쨌든 이해를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그래서 되게 너는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고 다 지켜요. 근데
이제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뒤에서 이렇게 막 춤추고 있고 네. 하지 말랬지 맞아요. 그러면 맞다 이렇게 되는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선행 쪽이나 이제 공부 쪽으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초3 애들 중에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초3, 4 친구들은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한 애들이잖아요. 사실 뭐 중등 애들도 마찬가지고 고등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막 입시하고 이런 거 해봤을 때 경험 미뤄봤을 때는 초3 때부터 약간 흐름 잘 타면 그 친구들이 좀 원하는 좀 약간 뭐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적 그게 만들어지는 느낌? 근데 그래서 좀 진도보다는 약간 그 내실 있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기지 않나.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엄청 선행이 빠르진 않지만 내실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 이제 궁금하니까 옛날에 뭐 했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 초3 때부터 이제 계속 연산 복습 뭐 이렇게 아니면 배웠던 거 복습을 집에서 어머님들 좀 신경 많이 써준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좀 튼튼하게 중등에서 좀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연산이 좀 튼튼한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사고력도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지금 애들. 선생님 반에 있는 초3들은 그런 연산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고등과정 가르쳤던 초3들 네. 그 친구들 네. 뭐 연산 연산도 단단해요. 네, 그리고 근데 뭔가 희한한 방법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수학을 즐기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 사실은 초3반이 제일 잘했었잖아요 그때. 그럼 지금 어머님들이 문의를 하시는 것도 불이 아니네요. 저희가 이미 중등 과정을 하고 있는 초3도 있고 그렇죠, 작년에 그렇죠. 초3에 고등 과정을 하는 친구들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근데 어머님들의 역할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초3. 학년이 어릴수록.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뭐 한두 달 차이에 아이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막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초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학원이 거기에 잘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3 애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에 대부분의 말씀을 이제 부원장님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불어서 이제 어머님들이 시작할 때 약간 마음가짐도 조금 잘 가지셨으면 하는 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어머님들 계세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번에는 좀 가볍게 선행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나중에 재학년 되면 공부를 또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어머님들이 간혹가다 계신데 네. 이게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가볍게 그냥 공부만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가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나쁜 학습 습관들이 그 사이에서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냥 대충 알 것 같으면 넘어가고 숙제는 그냥 적당히 된 것 같으면 넘어가는 거고 그냥 알 것 같으니까 그 다음 학년 거 그게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이제 정말 학년이 올라가서 뭐 6학년 중1 이렇게 됐을 때 뚜껑 열어봤을 때는 다시 거꾸로 처음부터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그동안의 경험에서 꼭 이제 몇몇 친구들은 항상 그런 경우들이 생겼으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훑고서 그 다음에 천천히 갈게요 라는 마인드 말고 시간이 많으니까 좀 한두 달 뭔가 아이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지는 기간이 생기더라도 안심하고 갈래요 하는 그 정도의 마인드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좀 공부 습관 사실 처음 공부 습관 만들어보는 시기잖아요. 그러기에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어머님들 너무 마음 급하시지 마셔라. 반드시 뭐 6개월에 한 학기를 무조건 한 학기가 아니죠. 뭐 6개월 동안 뭐 1년치, 2년치 과정을 뭐 안 끝내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은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약간 말씀 어머니들의 좀 마음은 드리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이가 탁탁탁 치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빠르게도 잘하고 하니까 이 분위기를 잘 살려서 모였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천재 대열, 영재 대열로 이렇게 쭉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아이한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초조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긴 있죠. 물론 굉장히 극소수인데 제가 봐왔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정말
극소수가 그 영재 정도의 성향을 타고 가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길은 같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예 정말 극상이 그 모든 커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정말 너무 소수고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내려놓고 좀 천천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약간 이 저학년 학생들 기준으로는 제가 IMO까지 본 학생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모습을 또 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아이를 가르치고 이제 나중에 경실관으로 넘기기 전에 이 아이는 IMO까지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냥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고 그냥 뭐 그냥 칭찬인 줄 알겠다 했는데 실제 갔어요. 뭐 이게 제가 그렇다고 저한테 점을 봐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보여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속도와 그 꼼꼼함과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나 이 정도 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진짜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엄청난 위기가 그 폭발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위기를 좀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한다의 기준이 이제 초등학교나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갖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머리가 좋아서 생기는 단점.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머리가 좋아서 필기 자체가 안 돼요.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손이 이렇게 발달도 잘 안 돼 있어요. 글씨를 잘 쓰지도 못해. 그런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암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암산으로 계산한다는 부분이 약간은 사고력 형식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 굉장히 칭찬받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걸 손을 안 대고 했단 말이야? 문제만 읽고 얘가 답을 구해요. 그러는데 그런 경우들 중에서 이제 그게 나중에 사실은 약간의 찍어서 푼다든가 객관식에서 그 부분을 더 잘한다든가 특히 도형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그 비율들에 의해서 많이 구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닌 형태로 그냥 빠르게 푸니까 이게 좋아서 가다 보면 정말 완전 모래 위에 성을 쌓은 수준이 아닌 경우들이 완전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가서 다다시 해야 되지 정도. 물론 어머니들은 아직 그렇게 못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어떤 선행의 어떤 틀이 아예 형태가 없이 그냥 문제만 잠깐 풀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돼 있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기하 쪽도 유독 그런 게 더 많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푸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정을 제대로 쓰게 하면서 보고 조금 더 이제 후반 과정으로 가면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쵸. 후반 과정 가보면 실제 식을 한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걸 암산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기하 2.5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 다 같아요.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저는 저희 학원 과정 중에서 2.5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거기서 다 반드시 해야 될 드러나요. 것 같은데. 오케이. 정말 네. 아는가. 그러니까 안다라는 정의는 이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서 자기가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느냐인데 그 능력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트레이닝이 안 되고 요즘 학습에 있어서 그렇죠. 사실 한 번에 학원에서 진도를 이만큼 나가고 숙제 이만큼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 그냥 막 마크 동그라미 이렇게 답으로 점수를 체크하기엔 꼼꼼하게 봐야 될 항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도만 낸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하는 그래도 이제 중등 과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단점이 드러나거나 하면 뭐 이걸 좀 뭐 네, 좀 이렇게 뭐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이렇게 보통 고등 과정에서 들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이게 일단 답이 뭐 점수 같은 걸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답이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야 되고 사실 중간에 뭐 어떤 식들 과정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고등에서 무너져서 그 친구들 이제 한 학년 내려가다 보면 결국 중등 과정까지는 그냥 그 감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 이건 딱 봐도 3이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이렇게 대충 읽어보고 자연수나 정수 같은 거 몇 개 이제 많이 나오는 답들 좀 대입해보고 거기서 맞으면 그동안은 너 정말 빠르게 잘 푼다 했던 친구인데 사실 알고 보면 초등에서 했었던 그런 뭐 예상과 확인 뭐 거꾸로 풀기 약간 그 능력치만 잔뜩 이렇게 키워놨던 초등 영재에서 멈춰버리는 친구들도 좀 있어서 정말로 이제 뭐 중등 과정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학습 습관들, 정말 이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습들, 그런 걸 초반에 좀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 아이들도 아 이제는 더 이상 적당히 생각해봐서 뭔가 이렇게 숨어있는 답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가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 너무 나쁜 케이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알아야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이제 지연 쌤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이 한 과정을 좀 빠르게 보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런 어머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고등까지 가요. 네. 네, 어. 그리고 맞아요. 계속 진도만 나가는 어, 거예요. 그 처음에 최초의 초심을 잃으면 안 돼. 그러면 봐요. 이게 차근차근 이게 빠르게 가볍게 봤어. 그러면 네. 다시 또 이렇게 깊게 볼 기회를 줘야 될 때, 괜찮네. 다음. 거기서 방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혹시 그러니까 그런 거 학습이 네. 학습이라는 건 어떤 트레이닝이 반복돼서 정말 자기께 완전 자리 잡는 시기가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보통 영재 애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램이 발달한 거예요. 램. 네. 처리 능력이 굉장히 네. 발달한 거고 이해 능력이 발달해서 설명해. 너 이거 이해돼?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된 거죠. 오늘의 이 파트는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이해한 적은 있지만 제대로 된 트레이닝은 안 됐고 그리고 이해는 했지만 완전히 이렇게 자기께 채 안 된 상태로 학습이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앞에 있는 걸 계속 끌어다 쓰잖아요. 사실 약간 스펀지처럼 아주 엉성한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 뚫려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끄집어낼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부분이. 해마에까지 완전히 기억이 돼야 나중에 그거를 처리할 때 그렇죠. 착착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여기 표면에서까지만 공부하고 홀라당 날려먹는 거죠. 네, 좀 우리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도 해야 네, 될 것 같아. 알고 이거 네. 저희 초3 선행 금지 방송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제대로 된 선행하면 되죠. 어릴 네, 때만. 초3은 일단은 기회의 시작이니까 맞아요. 네. 어머님들께는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초심을 잃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지금 우리 잘 키워서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목표를 이제 슬슬 세우실 때잖아요. 근데 애가 막 학원에서 잘한다 하니까 어머님들께서 진짜 뭐 완전히 뭐 퍼펙트하게 잘하는 줄 알고 막 넘어가시는데 초심 잃지 말고 좀 채울 부분도 따로 채워주시고 어머니께서 봐주시던가 집에서 시켰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끝까지 어머니들도 이제 그냥 어느 학원만 믿고 계속 그냥 관심을 끄면 어느 순간 이제 구멍들이 계속 생기고 그 나중에 크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도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계속 관심, 숙제 체크 그런 거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아 저는 이제 어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원장님이 수학 학습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글씨 연습 시키시는 거 사실 저는 그게 좀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케이스가 예전에 이제 저희 수업했던 친구 중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글씨 뭔지 알 것 너무너무 같아요. 또박또박 잘 쓰고 그랬던 친구. 이제 그 친구를 보면 그냥 처음에는 너 글씨 너무 예쁘게 잘 쓴다 정도만 시작했었는데 그게 그 아이의 어떤 저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아이가 이제 글씨만 또박또박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도 좀 정리가 차분하게 되고, 생각하게 맞아요. 되고 본인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도 계속 가질 그쵸.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정말 그 차분한 상황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기특하고 좋았어서 그 친구가 처음에는 조금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힘들어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친구가 제일 탄탄한 모습을 어느 면에서는 또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근데 저희가 또 글씨 교정학원은 아니니까 네. 그거를 메인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뭐 이 많은 문제를 몇 분 만에 다 풀었는데 그런 속도에만 너무 기뻐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자신의 좀 에너지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돌아보고. 그런 연습들도 시켜주시는 게 전 그 연습 중에 글씨 연습이 참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기 학교나 집에서 많이 잡아줘야 할 것 같은 부분들이 실제 학원에서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학습을 그냥 어떤 기술적인 걸 많이 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의 어떤 학습적인 걸 완성시켜주고 높여주려면
너무 많은 걸 해야 돼. 내가 그 아이를 진짜 키워야 돼요. 뭐 글씨, 자세, 자세의 주변 어떤 정리? 주변 정리. 뭐냐면 와서 그냥 가방 던지고 뭐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돼 있는 맞아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그러면 친구들은 분위기가 끝까지 이렇게 뜨죠. 분위기도 네. 떠 있고 어수선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 이렇게 자기 걸 잘 못 만들거든요. 근데 와서 주변 정돈 딱 시키고 정리해서 바른 자세로 또 많게 하고 그리고 또 영화 보는 자세로 앉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어떤 자신의 어떤 비적극적인 결국 그쵸. 결과가 태도가 나와요. 그런 것도 잡아줘야 되고 글씨도 너무 심하면 막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올 때마다 한 장씩 무조건 글씨 연습 다 시킨 다음에 들여보내고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 아이들이 그래도 바른 길로 최대한 그나마 많이 이탈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 계속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 엄청난 네, 애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이런 이 실장님이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주인공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저희한테 오는 초3사 이렇게 좀 어린 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그동안은 영어 공부에 조금 더 많이 힘을 썼던 친구들이 네,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영어는 유치원 혹은 그 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수학을 좀 만들기 시작할래요 하는 경우에 안타깝게도 문제를 이해를 네, 못해서 국어가 안 못 되죠. 푸는 말 그대로 많아요. 국어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그 어머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어머님 책 좀 읽히시고 국어 학원 좀 보내세요밖에 없기는 한데 사실 그게 뭐 국어 학원을 다닌다고 맞아요. 독해 능력이 막 갑자기 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이걸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 뭐 초3 어머님들만 계신 건 아닐 거니까 그 전부터도 이렇게 좀 아이들 뭐 이 실장님이 그런 거 하셨다면서요. 매일 글쓰기 네. 시키시고 뭐 책 읽기 일기 쓰기. 시키시고 네. 뭐 그런 거 하셨다는 거 그런 걸 좀 꾸준히 좀 같이 시키시는 게 수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능력에 아주 좀 큰 영향을 끼칠 네. 것 같은 생각이 좀 이런 게 들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잔류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몰라요. 와서 얘기하고 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원장님이나 본장님들처럼 이렇게 스페셜하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여기까지 끊어 읽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럼 다시 들어가서 풀고 나오면 맞아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문장제 학습에서 잠깐씩 생각하게 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어디에 무슨 조건이 있는지를 네가 자세히 천천히 읽어봐 라고 하면 애들이 푸는 것처럼 그렇게 소위 말해서 국어라든가 아니면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에서 조금들 어머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할 게 너무 많네. 이거 2부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다음 주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학년 학생에서 이제 약간 이제 뭐 약간 어린 사고력 정도의 학원에서 이쪽 학원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숙제 관리예요. 뭐냐면 그 전에 숙제는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엄마와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다 맞춰서 모든 걸 다 해서 다 해왔어요. 이렇게 하는 숙제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와 함께 막 해결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해야 돼요. 아이가 풀었는지 엄마가 풀었는지 과외 선생님이 그걸 위해 과외 선생님이 풀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퍼펙트하게 해오는 초반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누가 도와주는 것도 간간히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학습은 그 내용을 아이가 정말 자기 손으로 다 풀고 이해하고 정말 다음에도 그걸 똑같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트레이닝이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이 안 되는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저는 가짜 공부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그런 편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짜 공부 어디까지 봤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숙제를 좀 어머니들이 약간씩 도와주실 수는 있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해야 되고 그 숙제를 제대로 못한다면 학원에 와서도 맞아요. 공부를 좀 하든가 질문도 하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지 아이가 되는 거지. 이게 숙제를 어머님들이 다 도와줘서 만들어내는 숙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약간 타협을 하자면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뭐 한 2~3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갔다고 해서 그걸 100%다 본인 걸로 소화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거니까 이제 댁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서브를 해주시는 것까지는 그건 뭐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이제 뭐 어머님 아버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한 번 더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 접근하는 거 한 번 더 도와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계속 덧쓰기를 하면서 뭐 만들어질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그 아이가 현재 지금 그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댁에서만 아시지 말고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야만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원장님이 이제 그 사전 채점 네. 하자고 하셨던 게 참 좋으면서도 힘든 게 아, 일이 많으시죠? 사실 그 사전 채점을 도입하고 나서는 24시간이 업무 시간이기는 해요. 맞아. 또 마음 같아서는 빨리 채점해서 줘야 얘가 고칠 시간이 있을 음. 것 같으니까 이걸 내일까지 채점을 넘기지 사실 못하겠고, 채점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네. 해야 알아듣지 않을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숙제를 하고 나서 이걸 댁에서 채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일일이 이제 채점을 하고, 그 중에 아이가 뭐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나 이런 거는 아니면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거 힌트를 제공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 학원 오기 전까지 두세 번 혹은 전 많은 친구는 5번까지도 교류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사진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채점을 제가 직접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는 이 친구가 어느 유형을 특히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구나. 어느 유형은 계속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런 멀리 돌아가는 방법을 계속 쓰는구나 하는 걸 점검할 수는 있어요.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전 채점이. 어쨌든 다음 수업 시간 전에 이 아이의 단점을 선생님이 이미 파악하고 시작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수업하고 있는 반 중에 한 반은 이제 물론 그 단원 유형이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는 한데, 그 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똑같이 멀리 도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회차를 조금 조정을 해서 제가 추가 문제풀이도 좀 진행을 하고,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어떻게 푸는 건지도 이제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다음 수업을 제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뭐 SM만의 특별 노하우 아닌가요? 이게 다 오픈되는 거네.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뭐 골목 식당 뭐 네. 그런 프로 보면은 네. 백종원 대표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그냥 누구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아침에 새벽 시장 가서 맞아요. 음식 떼우고 해서 그 신선한 거랑 재료를 해가지고 하는 그걸 해야 한다. 그 힘든 과정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음식이 맛이 난다라는 것처럼 많은 학원들이 있지만 뭐 학원들 중에서 분업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채점은 누가 따로 하고 수업 시간에 그냥 이거 위주로 가고. 근데 아이를 이끌려면 그 아이가 이걸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아이가 이걸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거를 말 그대로 그 담당 선생님이 오롯이 아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학원의 어머니들이 막연한 그냥 기대를 하지만 생각보다 개별적인 관리 시간이 굉장히 거의 부족해요. 왜냐면은 진도 나간 다음에 각자 그날 해야 될 미션 같은 걸 이렇게 쭉 하고서 가면 이제 개별로 체크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남기거나 일찍 부르거나 정도인데 아이들이 집에서 스케줄이 남을 수 있어? 하면 아니요, 다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과제라고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오롯이 진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대책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적응이 되면 초벌 채점은 어머니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틀리게 해야 된다라든가 요건 이렇게 접근해보라든가 그런 힌트를 주고 그런 관리를 이제 나중에는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애들을 다 초벌 채점까지 다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머니들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피드백을 어느 정도 드리는 힌트도 주고 네. 그런 형태면 좋을 것 같고 얘기할 게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몇몇 네, 요주의 너무 많아요. 요주의 학생들은 몇몇 요주의 학생들은 이제 1차 채점이 이제 초벌 채점이 어머님들을 통해서 왔어도 모든 문제 풀이 과정을 다시 이렇게 좀 네, 사실 뭐 보게는 에너지 되는데 뭐 그런 방법들은 이제 앞으로 좀 찾아 나가면 되겠죠. 사실 저희가 오늘 영상을 10분 정도를 기획했다가 지금 뭐 엄청 길게 앞으로도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얘기들 같고 그냥 그리고 저희가 그냥 포장해서 허세 있게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느꼈었던 현실들 이게 진짜 공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너무 이제 단점 위주로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아이들을 잘만 이끌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풍부하게 해서 아이들을 정말 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저희도 이제 잘 줄 수가 있고 그런 노하우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내용이 우리가 뭐 뻗어나가면 할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뭐 나왔던 얘기들은 뭐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뭐 대치동 주변 최근 근황도 간단히 얘기 드렸고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연락이 많이 오는 시기 뭐 그런 얘기들도 또 이제 했고 지금도 전화가 와서 실장님 받으러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단점, 염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각자 한 1분 안쪽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혹시 하시고 없으면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혹시 뭐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죠. 네.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후봤어. 네, 왜냐면 갑자기 마무리하려고 할 때 각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을까봐 무엇이 남아 있나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요. 뭐 간단히 뭐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이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려면 어머니들의 이제 많은 관심, 뭐 구독과 좋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셔야죠. 네,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하나하나 과정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저희가 막 짧은 설명으로 다 전달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고민들과 그런 걸 많이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 이렇게 저희가 계속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느 특정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많은 부분들을 다 만들어주고 같이 해나갈 수 있으니까 무언가 학습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할 수 있냐 뭐 그런 궁금증들 어머니들 연락 주시고 또 몇 분 모여주시면 간담회도 진행해서 얘기 드리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남은 게 있으신가요? 남은 거요? 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런 게 생길 줄 몰랐는데 아기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네. 이런 커리를 정리하는 그 마인드, 그때 생각 그리고 이제 애들을 대하는 생각이 약간 근데 저도 모르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희 과정을 정리하면서는 그 전에는 그냥 막연히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가르칠 친구들을 상상을 하면서 예전에 이런 성향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게 안 맞았으니까 뭐 여기에서 교재를 뭐 어떻게 좀 수정을 해볼까, 회차를 정리를 해볼까, 뭐 관리는 어떻게 해볼까 그 정도였다면 요즘은 너무 이게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애기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가르친다면 나는 어떤 책으로 어떤 속도에 맞춰서 가르치게 될 것인가, 우리 애들을 내가 직접 가르친다고 하면 나는 어느 부분에 신경을 쓸 것인가, 단순히 그냥 빨리 문제를 잘 푸는 친구를 만들 것인가, 남들보다 진도가 좀 느리더라도 좀 이렇게 꼼꼼하게 과정을 쓸 수 있는 애들로 만들 것인가, 뭐 나라면 나중에 얘네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얘네한테 몇 번의 그런 반복을 시킬 것인가, 막 이제 이런 상상들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싶은 게 나중에 우리 아가들이 컸을 때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한 가지 생각이 들고요. 약간 채널을 하나 파서 이제 우리 아이 육아 뭐 이렇게 해서 막 공부 학습 관련해서 이렇게 키울 거예요, 뭐 이런 거요. 네, 현재까지 이렇게 아직 했고요. 6개월. 네. 8개월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어가기 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 이제 잡고 서기를 연습하고 있는 이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전혀 알기로는 조금 더 빠르지 못하는 식사를 선행하고 있다고 내일 먹을 것도 오늘 또 먹고 엄청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사를 선행하고 있어요. 내일 할 응가도 오늘 미리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사실 화가 안 나요. 네. 네, 애들이 뭔가 이렇게 좀 뭐 사실 태도에서 애들이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이 뭐 태도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친구들은 없고 이제 뭐 숙제에 관련된 것, 이제 학습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혼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정말로 제가 좀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화도 안 나고 어떤 상황인지도 다 이해도 되고 심지어 이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너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화를 내야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 네, 그래서 우러나오지 않는 화를 낼 때도 가끔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 남아서 이렇게 좀 잔류학습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죠? 할 때도 자꾸 마음이 쓰여서 얘가 지금 표정이 어떤가, 눈빛이 어떤가, 지금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자꾸 좀 더 들여다보게 되고 약간 그러신 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러니 엄마들 마음은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이렇게 아줌마 선생님으로 변하는 건가 하는 마음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애들을 대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저에게 이런 표현을 스스로 쓰는 게 참 민망한데 약간은 너그러워지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숙제를 안 해왔는데 집에 보낸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너그럽게 모든 걸 포용하면서 조금 더 잔류시킬 수 있는 상황, 이제 화내지 않고 저희한테 좀 너그러워 주시면 안 돼요. 이제 토닥이면서 잔류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약간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갔던 친구가 컨디션이 괜찮아서 저희가 좀 더 네네네. 하자고 했더니 되게 잘 하고 갔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그런 좋았어요. 게 조금 더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너 오늘 해야 될 게 이만큼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못했지. 무조건 하고 가는 거야.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요즘에는 이제 상황, 그러니까 아이 상태를 좀 살피게 되더라고요. 이거 잘하면 이 10분을 더 얘기했다고 이렇게 영상이 빠졌어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더 있으세요? 저희가 이게 짧게 아니고 이제 더 앞으로도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네요. 약간 조금 더 나중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오늘은 저희가 소수만 앉아 있으면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딱 꼭 사실 쓴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가릴 수 있어서 좋은데 네.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좀 더 모여 있기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마스크도 쓰고 진행했고 저희가 진행해보면서 뭐 화질이든 음질이든 뭐 편집력이든 그런 것도 조금 더 계속 성장하는 나아지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편집해 주세요. 이렇게 요즘 되게 호흡 빠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까지 안 하고 막 이렇게 자르고 막. 네. 그러긴 저희가 보이스를 자를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이 쉬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이미 말이 너무 빨라 막 다라라라라 그래서 그건 한번 직업이 다 말하는 네. 직업이어서. 효도 근육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에 또 아이들 이슈를 가지고 또 근황이랑 여러 가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들 정돈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